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경입니다. 네, 오늘 2020년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 지금 오전 11시 조금 지났는데요. 조금 전 오거돈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부산시장이 전격적으로 보면은 사퇴했습니다. 아마 미투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 지금 보면 그럼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언제? 두 달 내로 뭐 세 달 내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궐선거는 한다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보궐사회를 모아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게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합니다.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는 아마 부시장이 원래 그런 경우는 정무부시장이 아니라 행정부시장이 권한 대행을 갖다 1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마 또 다음에 출마하겠죠. 그런가요? 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예, 워낙 큰 정치적인 정무적인 자리니까.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오거돈 시장 사퇴와 그 정치적 함의는 다시 제가 별도로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 이거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4월 21일 그러니까 21일 그거 제가 나왔으니까 예.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부산에 있는 그렇죠. 우리 후배가 현장에서 보내줬는데 부산도 오거돈 부산시장은 조금 옮기겠습니다. 쭉 읽어보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자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350만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을 이루지 못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송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한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저희 책임이 또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좀 내리시죠. 그러니까 참 그러네요.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안고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께 맡겨주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아이고 참. 왜 길어?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과오 또한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께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잘못은 오로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3전4기의 과정을 세 번 떨어졌어요. 울먹거렸다 그러네요.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부산을 위하여 참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퇴장을 보여드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시민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부산에 있는 언론인 후배가 보내왔는데 그 한 사람 큰 죄를 저졌다는 한 사람은 오거돈 시장의 일본어 통역사라고 합니다. 이름 나와 있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일본어 통역사는 다 알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부산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다 진술을 했답니다. 지금 기자들에게. 그 통역사가? 그래서 오거돈 시장 쪽에서는 그 총력 대응해서 이제 수면 아래로 이제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고 피해 확약서를 써준 모양입니다. 피해 확약서고 보상해주겠다고 그러는데 KBS가 이거 부산 KBS든 중앙 KBS가 이걸 취재했고 KBS가 이걸
곧 보도할 것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저 오건희 시장의 발언은 네. 그것이고 네. 요 관련된 것은 네. 뭐 오 시장이 이렇게까지 뭐 했으니까 뭐 우리 뭐 지금 뭐 숨길 수 없는 정도가 됐으니까 한 것이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시장의 뭐 통역사에 대해서 뭐 네. 성추행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가라앉히려고 하기 위해서 뭐 사약서 같은 거 쓰고 했는데 네. 서로 이제 뭐 의견 조정이 안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언론사들에게 갖고 진술을 했고 그걸 곧 KBS가 보도한 것으로 그러니까. 부산 지역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다. 그렇게 돼 그래요. 있습니다. 이거 먼저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 다 2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그 안희정 지사도 뭐 그런 식으로 작년이던가요? 미투가 다 작년이죠. 안희정 지사가 난 그것도 왔다 갔다. 그 오 시장에 이렇게 물러남으로 해가지고 네. 이게 뭐 전국에 더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과 부산인데 네. 지금 그 이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죠. 지금 서울시장 다음에 이제 부산시장인데 네. 부산, 울산, 경남이 지금 전부 다 저 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8년 그죠? 이 여기가 이제 구멍이 생기면은 가장 큰 부울경에서도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네. 부울경은 네. 이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는 네. 그 뭐 경제도 어렵고 더군다나 호남 일변도의 인사에 대한 부산 대통령을 배출한 부산 경남 대통령이 고향은 또 거제시라 그러니까 그렇죠. 배출한 부산 시민들의 이런 배신감이 팽배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우리 또 이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이제 반전의 기회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 정부 여당으로서는 지금 뭐 180억 했다고 환호 작약하면서 네. 겉으로는 뭐 우리 뭐 겸손하게 가자 뭐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큰 악재가 던진 거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8년 6월 당시 6월 지방선거는 그건 해보라만 하는 선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 뭐 역대급 참패였고 그 당시 부울경 세 지역에 물론 울산은 좀 갸우뚱합니다. 송초로 그거 보면 그다음 관권 선거니까 그건 뺍시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지금 아킬레스건이 네. 두 개가 다 대통령의 근거지에 생겼네요. 그렇죠. 자, 송초로 울산시장 부정선거가 지금 예. 검찰에 의해서 지금 파헤쳐진다면은 네. 이 정부가 지금 뭐 180억 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또 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부산 보궐선거 시장 이제 변수가 생겼다는 부산 거는 보궐선거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부산 확정된 확정이 거죠. 된 것이고 본인이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미래통합당도 보수 자유 우파들이 얼만큼 스스로를 갖다 자기 자생력으로 수술러 나가면서 어떻게 재건의 어떤 그 의지를 보인다면은 부산 또 경우에 따라서 울산까지도 보궐선거가 내년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정선거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병도, 그다음에 황운하 씨는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찰 국회의원입니다. 그거는 우리 법적으로 반대. 어떻게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게 사표도 수리 안 되잖아요. 민감 현직 공무원이 출마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사표를 수리 못 해요. 네. 사표를 수리 못 하는데 이 선거법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표를 수리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은 기관장이 사표를 수리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데 법적으로는 출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죠. 근데 선거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사표를 제출한 것은 사표를 낸 것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선거법이 잘못이에요. 선거법의 잘못이나 네. 공직자들은 또 공직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네. 공직 신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거법에서는 복잡하니까 네. 이걸 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직자의 경우는 이제 사표를 냈으면 당연 수리가 되는 것이라고 전자해야 그런 거지만 이것도 법의 현실법에 두 개 충돌이 있는 충돌이죠. 충돌이죠.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은 정치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인 지금 대한민국 치안감 황운하는 본인이 지금 무보직 상태라 할지라도 경찰입니다. 네. 경찰이 정치를 하게 되고 경찰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니까 이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죠. 국가공무원법 위반인 거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부산과 울산이 네. 그 문재인 정권의 화약고가 돼버렸네 이제. 이제 화약고 PK 화약고가 됐어요. 앞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셨는 게
요즘 보면 부산 이번에 PK에서 뭐 진 것이 자기들이 뭐 보면 PK에서 많이 졌다고 네. 집권 여당이 끌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기본적으로 부산 경남 사람들 PK의 심정, 저도 보면 PK 지역 언론인들 많이 알잖아요. 이야기 들으면 간단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PK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정부 문재인 정권 자체는 호남 정권이더라. 호남 정권이더라. 인사가 다. 호남 정권이더라. 당연하죠. 임종석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이낙연을 비롯해서 이 양반들이 인사를 쥐락펴락하다 보니까 호남 일색 아닙니까? 거기에 PK의 상대적 박탈감, 서운함이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의 그 사람들은 네. 부산 영남 뭐 자민련으로 너희들이 고립하려고 그러죠. 고립됐다고 하지만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헛떡입니다. 울산 경남이 우리의 산업 토대가 깔려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산업 단지들과 네. 여기에 지금 그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한 것이지. 네. 무슨 뭐 수도권에 무슨 이런 뭐 시크한 뭐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런 그 무슨 뭐 그런 진보적 바람에서 빠진 게 아니고 실질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아시잖아요. 한병도와 예. 황운하 두 사람의 문제입니까? 지금 이 일산 부장선거가? 울산 부정선거 아니죠. 지금 이제 조만간 현재는 지금 기소돼 있던 것이 지금 8개 정부 기관이 관련됐다는 거 아닙니까? 핵심적으로 지금 네. 핵심적으로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우리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선 앞두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마라 그래서 임종석은 수사를 안 했잖아요. 네. 이제 임종석에 대한 수사 시작됩니다. 네. 근데 임종석이 그러면 임종석이 면식도 없는 송철을 위해서 그렇게 8개 청와대 내의 기관을 움직이고 네. 경찰을 움직이고 기재부를 움직여 갖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 30년 지인인 송철호가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흔한 얘기는 묵시적으로 압박 관건 선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 이제 여기 울산만 이제 잘 이제 밟으면은 네. 뭐 이제 뾰족뾰족 못 튀어나가게 밟으면 되겠는데 군합발로 이제 180석 했으니까 네. 이제 권력기관을 밟으면 된다 그러는데 전혀 엉뚱한 것에서 그냥 확 악재가 터져 나왔네. 글쎄 말이에요. 이게 미투가 전 꿈에도 그래서 저는 오거돈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서울대 행정대학원 아니 뭐 그것도 그거지만 네. 예전에 저 오거돈 씨가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네. 이른바 박철원 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박철원 보좌관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거돈 그 당시 서기관 때부터 알고 지납니다. 그 뭐 점잖은 양반이고 말을 좀 더듬어서 탈이 좀 노래 잘하고 네. 뭐 그런 분인데 갑자기 오늘 스스로 미투를 갖다 고백하고 그 막강한 350만 부산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는 부산시장을 갖다가 그만두었다 하니 참 작년에 안희정 지난 2월이든가 작년 2월이든가 3월 그때 JTBC에서 김지은 씨 나와서 안희정이가 다 더듬었다 하고 미투했을 때 그 이상의 충격이네요. 그래요. 이게 지금 저희도 뭐 오거돈 씨가 뭐 위암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예. 그 지방에서 후배들이 보내주니까 뭐 위암수 건강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또 다른 엉뚱한 해석은 뭐 부산 뭐 총선 참패라고 예.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도련하겠느냐 했더니 뭐 금방 그 진상은 이제 드러난 것 같고. 네. 평양 얘기하려다 오늘 부산 얘기로 일단 부산 얘기를 갔습니다. 일단 뭐 하고 난 평양이 나중에 평양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